안녕하세요. 노무사 벨라입니다. 여러분 단권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단권화는 과목별로 내가 볼 책을 한 권으로 정하고 그 한 권에 내가 공부할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강사 선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전날 내가 시험장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건 강사님의 강의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단 한 권의 교재이기 때문에 단권화 작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합격을 좌우하는 단권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제가 단권화한 교재를 보여드리면서 Q&A 형식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단권화를 열심히 하더라도 불합격하는 원인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다 시청하시고 합격하는 단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단권화는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단권화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단권화는 회독과도 큰 연관이 있는데요. 회독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반 회독은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위주로 하게 되죠. 이때 단권화를 같이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단권화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초반 회독 때 단권화는 목차 정리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단권화에 사용할 형광펜을 고르시고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별로 어떤 형광펜을 사용할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목차에는 분홍색, 중목차에는 노란색, 소목차에는 초록색으로 형광펜 작업을 했는데요. 모든 과목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형광펜 작업을 하는 이유는 회독을 누적하면서 목차에 칠해진 형광펜 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쉽게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예요. 형광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이제 핵심 키워드를 표시하셔야 하는데요. 주제마다 꼭 작성해야 하는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회독 영상에서 4회독 정도가 됐을 때부터는 목차에 더해서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들도 함께 읽어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핵심 키워드들은 목차에 칠한 형광펜과 다른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실 텐데요. 이제 공부를 막 시작했는데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도 형광펜 작업을 할 때 이 지점이 좀 답답했어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나는 핵심 키워드를 도저히 구분해내지 못하겠다 싶으시면 형광펜 작업은 목차까지만 하시고 멈추셔도 됩니다. 아직 과목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광펜 작업을 많이 해두시면 나중에 2기, 3기에 갔을 때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을 지울 수도 없고 책이 지저분해 보여서 책을 다시 사고 싶어져요. 저는 형광펜 작업을 신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기 후에 노동법 교재를 다시 샀었어요. 핵심 키워드 작업은 형광펜 대신 지울 수 있는 연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나는 핵심 키워드를 빨리 알아내서 형광펜 작업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작년 2기와 3기 강사님 모의고사 자료를 구하실 수 있다면 최고 답안이 포함된 강의 자료를 구하시고 구하기 힘드시다면 강사님 사례집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의고사와 사례집에서 다른 문제들의 최고 답안 또는 모범 답안이 있을 텐데요. 그걸 그냥 그림책 보듯이 쭉쭉 보세요. 편하게 보시다 보면 어떤 주제가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답안에 자꾸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주제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방법으로 초반 회독 때 미리 핵심 키워드를 파악했고 형광펜 작업을 했었어요.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들이 자꾸 눈에 반복 노출되니까 암기에도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교재에 단권화를 해야 할까요? 가끔 보면 단권화 노트를 따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서 합격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건 선택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가, 즉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권화 노트 제작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무척 많이 소모가 됩니다. 사실 단권화 노트는 강사님들의 교재가 시중에 많이 없던 예전 고시 시절에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기본서로 공부하던 수험생분들께서 최종 암기를 위해서 컴팩트하게 노트를 만들었던 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 노무사 시험은 훌륭한 강사님들의 강의가 많이 있고 강사님들의 교재는 수험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권화 노트를 따로 만드는 건 제 상황에서는 사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강사님들도 단권화 노트를 따로 만드는 걸 추천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가져갈 강사님의 교재를 한 권 고르시고 만약 그 교재에 없는 내용 중에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그 교재 여백에 가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내용이에요. 단권화 교재에 주제별 중요도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과목별로 소위 특 A급, A급, B급, C급 주제들이 있죠. 특 A급과 A급 주제들은 당장 내일 시험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B급, C급 주제들을 1회독할 때 특 A급, A급 주제들은 2회독 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독을 할 때 미리 교재에 중요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저는 동그란 색깔 스티커를 구매해서 제목 옆에 스티커를 붙이고 네임펜으로 중요도를 알파벳으로 적어놨었어요. 이건 제가 한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럼 또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직 2기와 3기 전이시라면 내가 중요도를 어떻게 아나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0기와 1기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강사님께서 특히 강조하시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주제 옆에 스티커만 붙여두시는 거예요. 네임펜으로 아직 알파벳은 쓰지 않고요. 그럼 0기와 1기의 초반 회독을 하면서 이 주제를 중요하다고 하셨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회독을 할 수 있겠죠. 1기가 끝날 때쯤 적어도 2기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중요도 표시는 다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1기와 2기 사이 방학 기간에 최대한 회독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1기가 끝나는 시점이라면 중요도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래요. 5번째 내용입니다. 기출 표시는 꼭 해야 하나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과목별로 중요한 주제들이 있고 그 주제들이 몇 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직전 연도에 출제된 주제들은 다음 해에 바로 또 출제되기는 어렵겠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하셔서 공부할 때 아주 약간의 경중은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 과정을 단거나 작업 초반에 미리 했었어요.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출제되지 않은 쟁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회독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꼭 기출 작업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거나를 열심히 하더라도 불합격하는 원인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단거나 방법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건너뛰지 마시고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단거나 작업을 하는 것 자체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2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짜 단거나 작업을 하면서 공부를 한 케이스, 단거나 작업만 한 케이스입니다. 형광펜 칠하기, 추가할 내용 가필하기 등을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생산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다 하고 나서 그걸 돌이켜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건 온전한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형광펜을 예쁘게 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칠하고 있는 목차가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더 상기하면서 형광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거나 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단지 이 작업에 심취해 있는지 진짜 공부를 하면서 단거나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를 계속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다른 강사님들께서 어떤 자료를 나눠주셨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거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료를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선택 영상에서 강사 선택에 진짜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한 강사님을 믿고 가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그냥 끝까지 그 강사님의 교재와 자료만을 믿고 가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이롭고 합격에도 이롭습니다. 3기가 되면 내가 듣고 있는 강사님께서도 갑자기 이런저런 자료를 막 뿌리시거든요. 그 자료들만 챙기기에도 정말 벅찹니다. 저는 진짜 3기에 강의 자료가 너무 많이 추가 배포돼서 가려서 정리하느라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0기부터 3기까지 강사님이 나눠주시는 모든 자료들을 기본서에 추가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강의 자료를 일단 모아두시는 거는 괜찮아요. 1, 2, 3기로 향해 갈수록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점점 버리셔야 해요. 버린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양을 컴팩트하게 줄여서 내가 진짜 가져갈 자료, 가져갈 내용만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료를 버릴 수 있다는 건 제가 계속 강조드린 누적 회독을 통해서 이미 내 머릿속에 저장된 자료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건 모든 강사님, 합격생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버리지 않은 최종적인 자료는 비로소 기본서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본인의 판단을 믿으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나만의 단거나 교재가 만들어지고 시험장에서 가방에 책을 집어넣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오늘은 단거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단거나 작업을 시작하실 분들은 형광펜부터 구매하고 싶으시겠죠. 만약에 공부 중에 이 영상을 보신 거라면 형광펜을 바로 사러 나가지 마시고 책을 펴신 다음에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가 현재 핵심 키워드를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거나의 중요성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 벨라였습니다.